반갑습니다. 2022년도 4월 4일자. 자,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이번에는요, 우리가 4월 16일 날 시험을 앞두고 연말정산, 즉 인사관리 파트 먼저 종합정리를 하고요. 종합정리를 하고, 여기 종합정리가 모의고사가 1회부터 10회까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다 하기는 그렇고 이 3회 부분에는 일용근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용근로도 해봐야 되겠고 4회는 중도정산이 있고 5회는 전월 미환급 했던 세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7회는 수당 등록 부분에서 국외근로수당이 들어가 있어서 7회 그리고 8회는 연말정산 환급하는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10회에서는 중도전산 그 환급 신청하는 거 사회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부터 정리하고 요거 정리하고 시간이 이제 남으면은 이렇게 최신기출 21회부터 51회까지 정리를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이쪽에서 다뤄지는 내용에서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부속 서류, 결산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자료는 수업 끝나면 드릴 거고 일단 3회부터 한번 볼게요. 3회. 3회를 열어주시면요. 3회 쪽에서는 회사 이름이 뷰티피아. 뷰티피아로 열어주셔가지고 이 사원 등록 부분은 인사관리 쪽에서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시간 관계상 요거를 입력을 싹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냥 말로 하시게 말로. 자, 3회. 내용을 보시면요. 신정수 사원에 대해서 사무직 신정수 사원입니다. 자, 배우자는 나이 안 따지는 거 아시죠? 네. 예, 소득만 따지는 거지요. 그래서 네. 일단 요 자료 중에서 입력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나 그거부터 보셔야 되죠. 그래서 외삼촌, 숙모, 고모, 이모 뭐 이런 등등 해서 보니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싹 자료를 넣어야 되겠죠. 일단 다 넣어주시겠고 그 중에서도 배우자가 김은영 씨인데요. 기타 소득, 문해 창작 소득으로 200만 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타 소득으로 돼 있지 뒤에 금액자가 안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필요 경비가 60%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과표가 40%지요. 그래서 200만 원 곱하기 40% 해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10만 원. 그쵸. 80만 원 나오니까 금액으로 따졌을 때 100만 원이 채 안 되죠. 네. 그러므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쵸. 소득 없음으로 보셔가지고 배우자 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지은이는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알아서 자, 나이 계산을 할 거니까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신지은이는 알아서 할 것 같고 신지용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의고사 3회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3회 부분에 자, 그 다음에 장인 양반이요. 기타 소득 금액으로 해가지고 100만 원이 넘었으나 기타 소득은 300만 원이 초과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리과세 선택했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김만수 씨 소득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자, 우리 효선 씨, 네. 네, 기타 소득 금액으로 지금 200만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뒤쪽에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라는 말이 만약에 이렇게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김만수 씨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없다고 해야 될까요? 있어요. 네, 그쵸. 있다라고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3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넘지 않으면요. 300만 원 초과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300만 원이 초과했다. 그러면 그때는 종합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 300만 원이 지금 안 되는 상태에서는 본인이 분리과세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세금 내고 납세 의무가 종결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 김만수 장인 양반은 소득 없음으로 보고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기본공제를. 그렇게 되면은 기본공제를 받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나이 따져가지고 요 나이
따져갖고 경로에 해당이 되면은 경로 공제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그래서 기타소득 금액이다. 뒤쪽 이 말이 없었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불린지 그거를 선택을 꼭 요 말 문구가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분리과세 했다. 이런 문구가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모님은 황귀 장모님은 정기예금 이자 소득이 150만 원 있다 그랬는데 2천만 원이 안 되면 소득이 없음으로 보시면 되죠. 네. 네, 그래서 결론은 본인이야 당연히 되는 거고 배우자 김은영 씨는 필요 경비가 60%가 있었기 때문에 문해창작소득 40%만 계산해서 8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 안 되니까 공제 받고요. 신지은이나 신지용이는 지가 알아서 프로그램에서 나이 계산할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거고 김만수 장인 양반은 분리과세를 선택한다 그랬기 때문에 요거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우리가 분리과세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일용근로 같은 것도 분리과세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리 많아도 다 소득 없음으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공제 받고 황기희 장모님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넘겨도 되죠? 네. 네.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자, 그 다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인사관리 쪽을 싹 정리를 하겠다. 3, 4, 5, 7, 8, 10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자, 일용근로 쪽으로 왔어요. 그랬을 때 이것도 간혹 심심치 않게 일용근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사일이 2021년도 2월 1일자가 되겠고요. 일단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거가 일용직 사원 이정우 관리사원과 급여사항을 등록을 하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은 요 사원에 관련해서는 등록을 했는지 일용직 사원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요거를 먼저 눌러주셔가지고 일용직 사원 등록 와서 보니까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8001번으로다가 해서 이정우 자, 넷자 써주시고요. 주민번호 72101014567886 나이는 49살 나왔습니다. 입사일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입사일만 넣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기 퇴사 날짜가 있었으면 넣어주시지만은 입사일자밖에 없는데 괜히 퇴사일자 요거 보시고 2월 7일 해갖고 2월 7일로 퇴사일자 넣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안 넣으셔도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료가 주어진 게 입사일밖에 없으니까요. 주소는 있습니다. 물음표 눌러서 주소는 반드시 넣으시면 좋겠죠. 있을 땐 넣는다. 없으면 지나가셔야 되겠고요. 녹산 평대로 한 칸 띄우시고 195 눌러서 적용. 자, 여기서는 더 이상 넣을 자료가 없어요. 윗부분에서는 쭉 내리셔갖고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13번. 요거를 잘 넣으셔야 됩니다. 자, 매일 지급으로 할 것인지 일정 기간 단위 지급으로 할 것인지 요 부분에서 보시고 넣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지급이 아니고 이거 한꺼번에 모아서 자, 2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일한 거를 한꺼번에 준대요. 그러면 일정 기간 지급 꼭 찍어주시겠고요. 급여를 20만 원을 여기다 확실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정상급여가 들어가야 요 일용직 급여 입력하는 부분에서 세금 계산이 되겠지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거는 시급이 아니겠죠. 하루 일당으로 1급으로 계산해 주시면서 쭉 내려왔을 때 여기까지만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왕이면 고용보험 요 부분 자료가 부로 나왔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깔끔하게 고용보험료 요 부분도 부로 체크하시고요. 그러면서 계정 과목 부분은요. 채점하고는 상관없는데 요럴 때 일용직 사원은 계정 과목 뭘로 잡지요? 정관 오빠? 뭘로? 작급. 그렇지, 작급.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507번 작급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겠다. 이거 안 넣었다 그래서 뭐 점수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점수하고 관련 있는 부분은 요 두 부분하고 고용보험 요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 넣고 그 다음에 일용직 급여 입력 쪽에 오셔서 해당 달이 2월달 지급도 2월 7일 날 지급했기 때문에 2월달 처음부터 체크하시고요. 해당되는 날이 2월 3일 동글 4일 동글 해서 다 동글동글하게 체크해 주셔서 5일 거
밑에 보시면요. 100만 원 계산이 딱 됐어요. 보통은요. 우리 일용직은 얼마가 비과세지요? 하루 일당 얼마가 비과세지요? 15만 원. 그죠? 네. 그래서 20만 원에서 15만 원 빼갖고 5만 원만 과표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곱하기 2. 몇 퍼센트? 7%. 그래서 2.7% 바로 때리시면요. 세금이 1,350원이 나오잖아요. 소득세가. 그래서 복잡스럽게 계산 안 하고 쭉 가서 보시면 소득세가 1,350원이 계산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 세금이 소득세가 1,000원 밑이다. 1,000원 아래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1,000원 아래로 나오면 소액부 징수라고 그래갖고 세금이 뭐 850원 나왔어요. 이러면은 1,000원 밑이기 때문에 세금 소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안 내겠죠. 왜냐면 이거를 매일매일 지급을 한다 그럴 때는 요 850원 이런 것들은 세금을 안 내지만 지금처럼 일정 기간 모아갖고 만약에 낸다 그러면 850원일지라도 5일을 곱해 보시면요. 1,000원이 넘기 때문에 그럴 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하루 1,350원씩 계산해서 6,750원 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그거의 10% 나왔고요. 자, 이렇게 계산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보고하셔야 돼가지고 닫고요. 닫고 다음 달.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맨 밑에 요 자리가 되겠고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오셔서 지금 귀속 기간은 2월 달 거고요. 2월 달 거를 2월 달에 지급을 했어요. 2월 달에. 이렇게 해서 엔터빵 때려주셔가지고 방금 계산했던 일용근로 부분에 요 부분에 6,750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끝나는 거죠. 저장하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용근로 부분에 대해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연말정산 쪽 잠깐 한번 또 보고 가시게요. 자, 여기도 연말정산 부분에 보시면요. 요 총급여 7천만 원이라고 하는 김재철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이 문구가 나왔는데 이거 보시고 뭐 느껴지는 거 혹시 있으세요? 7천만 원하고 관련해 갖고 자, 뭐가 나올 것 같다? 혹시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정관 오빠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7천만 원하고 관련돼 가지고 나올 만한 거. 대 뭐요? 월세. 응, 월세. 아우, 좋아요. 월세. 역시 공부하셨다. 제가 보기에는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이 출산 부분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월세도 이것만 봐갖고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들어와가지고 자, 2번 톡톡 찍으셔서 김재철 자, 불러왔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총 급여가 6천 나왔습니다. 6천. 과세되는 소득이 6천만 원이 있는데 혹시라도 주어진 자료 가운데서 자, 쭉쭉 내려가지고 더 추가적으로다가 넣어야 될 자료가 있나 봤는데 그런 건 없네요. 그럼 요거 갖고 바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하고서는 이 사원 등록 자, 이 부분 부양가족 등록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걸 보니까 다 들어가 있나 봐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소득공제 쪽에 와서 보시면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1번으로는 뭐가 나왔느냐? 신용카드가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가 나왔다. 그러면은 김재철 본인 거 신용카드 쪽에 오셔서 첫 번째 금액 1,700이에요. 1,700. 전통시장, 대중교통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 문제를 우리가 앞에서 조금 슬쩍 보고 왔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회사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언급이 있었나 하고 3번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다만 교복 구입비 해서 교복 구입비 부분에 대해서 카드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복 구입비는 교육부 쪽에서도 공제가 되나요? 네. 네, 그리고 카드 쪽에서도 공제가 되나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교육비는 요 카드로 이 교복 구입비는 카드에서도 되기 때문에 우린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넣고 전통시장 쪽도 오셔가지고
전통시장 쪽도 오셔서 200, 대중교통 100만큼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나왔습니다. 현금 영수증 해서 이혜진. 그래서 이혜진이가 누구냐 해서 봤을 때요. 자, 이혜진 장애인으로 돼 있는데 요 경우에 카드 나왔을 때 우리가 배우자는 이혜영이고 이혜진이는 처제예요. 그러면은 이 카드 부분 한번 정리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연말정산 자, 머릿속에 이미 정리가 잘 돼 있겠지만 자, 이렇게 의료기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신교 해서 신용카드 부분은 보시다시피 이 더하기하고 여기가 일자고 교육비 T자였죠. 그래서 신용카드는 누구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형제자매. 그쵸. 이거는 안 되었었잖아. 여기 일자만 되니까요. 그래서 처제는 공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그래서 넣으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형제자매 부분, 요 부분은 안 돼요. 그래서 처제는 넣으시면 안 된다.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해서 이혜진 넣으면 틀리겠네요. 감점 들어가겠고. 또 연금저축 나왔는데 이 연금저축은 어떻게 됩니까? 이혜영 씨는 배우자였었죠. 자, 연금저축은 누구만 되는 것이었어요? 본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혜영 요 연금저축은 또 넣으시면 틀리겠네요. 연금저축도. 맞죠? 그래서 네. 본인만 연금저축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 자, 의료비 쪽으로 가가지고 봤더니요. 의료비 부분에 첫 번째 요거 지금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해갖고 요 이혜영 배우자인데 19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의료비 쪽에 오셔가지고 두 번 톡톡 찍으셔서 배우자 이혜영 씨 해서 넣을 거고요. 상호 다 안 보이니까 지나갑시다. 사업자 번호도 지나가시고요. 국세청 자료가 많네요. 태극마크 보이니까 1번 건수는 한 건으로 일단 넣으시고요. 지급 금액은 190만 원 넣으시는데 여기 부분에서 쭉쭉 오셔갖고 이 산후조리원 해당 여부 부분에서 해당이 되지요. 해당이 되죠. 아까 이 부분에서 7천만 원이 안 되는 걸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동그라미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7천만 원 언급이 나왔던 얘기네요. 아이고 동그라미 치기가 이렇게 힘드네. 안 쳐져. 0번. 됐죠? 자, 자 이거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죠? 해서 1년에 이거 2번 가능한 거 아시죠? 2번. 자, 200만 원까지 해서 200만 원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여기를 지급액을 200만 원으로 해갖고 자, 일단 넣었어요. 190 나왔기 때문에 190까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혜진 씨가 또 의료비가 나왔는데 이혜진 씨는 아까 처제였는데요. 장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료비는 보시다시피 어떻게 됐었다? 의료비는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됐었죠. 십자였잖아요. 그래서 처제, 형제, 자매 다 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소득도, 나이도 안 따지니까요. 의료비는 다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오셔서 형제, 자매인 처제, 이혜진이 넣어주시겠고요. 자, 왔습니다. 여기도 국세청이네요. 태극마크 보이니까 국세청 쪽으로 해서 한 건 따다닥 딱 오셔서 금액 180만큼 넣어주시고요. 자, 나머지 거는 체크하실 자료는 없어요. 자, 그 다음 교육비 쪽입니다. 교육비 쪽에서는 김수민이 해서 소득공제 쪽에 오셔서 김수민 20세 이하이고 그 가운데서도 교육비 지금 중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해서 교복도 밑에까지 자료가 많네요. 그래서 일단은 2번 넣고 위쪽이죠. 국세청 자료니까 위쪽 2번 톡톡 찍으셔서 일단 교육비 부분에서는 200만 원 이렇게 나왔고요. 200만 원 쓰시고 그 다음에 교복 같은 경우는 여기가 70만 원으로 돼 있지만 교복은 최대 얼마까지 됩니까? 50만 원. 예, 그렇지만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교복이 50만 원 한도 이렇게 써 있지만 우리가 여기다 70을 넣어도
지가 알아서 50으로 바뀔 것이고요. 현장체험학습비는 30만 원 한도지만 여기 50만 원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50을 써도 지가 알아서 30으로 때까다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만 넣어주시면 문제가 될 게 없죠. 됐죠? 자, 마지막으로 기부금 되겠습니다. 기부금. 자, 기부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더라? 기부금 나이 따져요? 안 따져요? 따져요. 안 따. 예, 소득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지죠. 아, 네. 예, 해서 여기 기부금 보시면은 이 기부금 부분에 있어서 얘네들 의료비는 나이도 소득도 안 따지고 보험료는 나이도 따지고 소득도 따지고 기부금은 나이는 안 따지지만 소득은 따지는 애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신용카드나 교육비는 기부금하고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부금, 신용카드, 교육비는 나이는 안 따지지만 소득에는 제한이 있다. 이렇게 돼 있었으므로 이혜영이라고 하는 이혜영이 배우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쭉 올려보시면은 앞전에 의료비는 나이도 소득도 안 따지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그거 해줬지만은 여기가 지금 불호돼 있잖아요. 이혜영이 배우자인데 그랬단 얘기는 이 배우자는 나이는 안 따지고 소득만 따지는데 소득이 1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졌을 때 100만 원 넘었기 때문에 이게 부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부금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논다. 안 그렇죠. 나옵니다. 넣으시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3회 부분을 마무리를 지었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인사관리 쪽은 신경을 많이 못 써, 이제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늦게 조금 오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요 모의고사 요 부분 신경 많이 못 쓰고요. 최신 기출 21회부터 51회까지 요거 종합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양이. 그렇기 때문에 인사관리 쪽은 여기에 많이 없어요. 여기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부속 서류,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요 인사관리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회사 코드를 바꿔가지고 두 번 톡톡 찍어서 모의 사회 블루메디로 왔어요. 자, 블루메디 쪽에서도 지금 보시면요. 요 중도정산입니다. 쭉쭉 한참을 넘기셔갖고. 자, 여기 지금 보면 외국인 나왔는데 우리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외국인 나오지는 않아요. 잘. 그래도 한번 생소하니까 한번 볼게요. 이거 간단하게. 사원 등록 부분에 보시면요. 이렇게 홍리라고 하는 요 국적이 중국이네요. 중국. 그래서 자료 기본 자료는 쭉 넣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여기 있는 그대로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 단일세율 적용 여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세율이 우리 같은 경우는 6%부터 시작해갖고 42%까지 쭉 단계별로 돼 있잖아요. 누진으로. 그랬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단일세율 적용 19%거든요. 요거를 체크를 해갖고 여로 체크를 딱 해주시면요. 요 단일세율 19% 그걸로 계산한다 그건데요. 이런 게 나오면은 그대로 보고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국내 거주자. 거주자는요. 이 거주자는 국내에 며칠 이상 거주를 해야 거주자로 구분을 하지요? 80은? 183일? 183일? 즉 6개월이에요. 183일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해야지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요. 월급 해서 월급 500만큼 뭐 이런 식으로 산재 적용되고요. 국민연금 보수월에 500만 원, 건강 보수, 고용 보수 다 넣었어요. 그래서 있는 자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고용보험 여, 그 다음에 장기요양여, 생산직은 아니고요. 연장근로 부 다 돼 있지요. 그래서 주소까지 딱하니 넣어주시면 끝나는 거고 외국인의 경우에는요. 요 세대주 이 부분을 넣으시면 안 돼요. 외국인은 이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같은 걸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대가 나오면 1번 여기를 0번 찍어서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외국인은 세대주 공제 이런 거 없습니다. 결국 부양가족 공제를 하나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별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워주셔야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요 부분 있지요. 상시 근로자 수 150인 미만이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체크하는 게 아니고 나오셔가지고 밑에 보시면 기초관리 코드 등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외국인에 관련해서 나온 적은 지금까지는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있다면 고용보험 체크하시고 요 고용보험 요율이요. 이렇게 직원 수, 종업원 숫자에 따라서 또 떼는 요율이 있기 때문에 150인 미만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특별한 거 없다. 다만 이 세대주 공제 그 부분을 지워주셔야 된다. 자, 됐지요? 네.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중도퇴사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중도퇴사자도 시험 문제 심심치 않게 잘 나오고 있고요. 중간에 퇴사했을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회사일. 그쵸. 6월 25일자 퇴사했기 때문에 사원 등록 쪽으로 오셔서 김민규 체크해 주시면서 밑에 2021년도 6월달 25일자 체크해 주시고요. 더 이상 2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자, 부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여부. 그래서 김민규 파란색으로 중도퇴사자 체크해 주시면서 그 다음입니다. 오셔가지고 급여자료 쪽으로 가자. 급여자료 쪽으로 왔어요. 수당 등록이나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 있었을 거기 때문에 퇴사자니까요. 이대로 그냥 놓고 자, 몇 월 달이냐? 6월 달이다. 그래서 6월 달 찍어주시면서 상여는 보이지가 않아요.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전월 데이터는 어떻게 하자? 얘다 아니오다? 얘를 예. 찍어주셔야 좋겠죠. 이왕지상 얘를 찍어주시면요. 자료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중도퇴사라는 글자가 써 있어요. 중도퇴사라고 해서 써 있고 이 중도퇴사자는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내지를 않아요. 중도퇴사하는 달에는. 그래서 영처리를 딱 하시면 돼요. 영영처리를 꼭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250, 20, 10만원, 20만원 잘 맞고요. 그런 다음에 상단에 중도퇴사자 정산 보이시죠? 자, 요거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정산을 찍어주셔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1,800만큼 그동안 1월부터 6월달까지 받은 과세소득이 1,800인데 세금 계산을 쭉쭉 해봤더니 얼마가 나왔느냐. 결정세액이 78,980원이 나왔는데요. 1월부터 시작해갖고 12월 달까지 현재 42만 4천 이만큼이나 냈었기 때문에 환급 떴죠. 이렇게 환급. 그래서 마이너스 떴어요. 자, 반영만 딱하니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반영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많이 해보셨죠? 이런 거? 네. 네. 자, 그런 다음에 원천징수행 상황신고서 가셔가지고 자, 여기까지 작성하신 거 원천징수 오셔서 자, 해당되는 달이 6월달입니다. 6월달 매월 25일날 지급을 했기 때문에 6월달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소득세 부분에다가 중도퇴사 부분에다가 자동으로 잘 반영된 거 보셨어요. 그리고 다른 말 없었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저장해 주시고 끝낸다. 특이사항 없었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부분에서도 여기 지금 보시면은 소년빈이 지금 청각장애 2급 있고요. 주택이 일단 2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겠고요. 송구섭 씨가 어르신인가 봐요. 밑에 보니까 직계 존속이신데 요 50만 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 보험금이다 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어려운 거는 아닌데 들어가 볼게요. 두 번 톡톡 찍어서 소년빈 찍었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1번 지금 보니까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양반은 앞전에 보셨지만 어때요? 주택이 몇 개예요? 2주택이요. 네, 2주택이니까 는다 안 는다? 안 나온다. 그렇죠. 넣으시면 안 되겠죠. 넣으시면 안 될 것 같고 또 쭉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자 보험 나왔어요. 보험 중에서도 요 손현빈 해갖고 보장성하고요. 장애인 보장성하고 자,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보험 쪽으로 소득공제 쪽으로 오셔가지고 박명아 씨는 배우자인데요. 보험은 나이 따지나요? 안 따지나요? 안 따져요. 아니죠. 보험은 유일하게 나이와 소득을 다 따지는 거죠. 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험은 나이와 소득을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집니다. 네, 따집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에서 배우자였기 때문에 나이는 안 따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 기본 팩트는 이 나이와 소득을 다 따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배우자, 지금 배우자 부분에 이렇게 받으실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 사람 대상이 되고요. 국세청 마크가 찍혔기 때문에 여기다 70만 원 넣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지요? 네, 그 다음에 소년빈.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 쪽으로 와가지고 이쪽에다가 넣으시는 거죠. 장애 쪽, 국세청 자료 쪽으로 해갖고 80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또 내려볼게요. 의료비는 나이도 소득도 따지지를 않죠. 그래서 송구섭 어르신에 대해서 520만 원이 있었는데요. 이 520만 원이 있었는데 밑에 실손 의료보험료 50만 원 청구해서 받았기 때문에 의료비 쪽에다가 넣으실 때 송구섭 어르신 넣으시고 자 짝짝짝 오셔가지고 넣으시고 금액은 520 쓰셔요. 여기 520 다 쓰시고 여기다 50만 원을 다시 쓰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 520 중에서 실손 의료 보험금 타는 게 50만 원 있다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XX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다가 빼갖고 쓰시면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죠. 교육비 부분에서는 본인만 대학원 공제가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대학원은 박명아 배우자는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손민지 해서 교육비 쪽이 있었는데 자, 유치원이 있었고요. 학원이 있었는데요. 자, 학원에 대한 언급은 현장학습비는 아니고 자, 해서 유치원의 학원 이 여기서 말하는 학원비가 유치원비가 아니고 일반 뭐 피아노 학원이나 뭐 태권도 학원이나 그런 내막으로 들어간 것 같이 보이는데 취약전 아동이다. 자, 이랬을 때 공제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손민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 159만 8천 원을 다 넣으실 수가 있겠네요. 교육비 쪽에서. 그래서 태극마크가 있었기 때문에 손민지 쪽으로 했어요. 교육비. 쭉 해서 취약전 해가지고 국세청 마크 때문에 159만 8천 원까지 넣습니다. 끝났죠? 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 5회 나왔습니다. 5회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전월 미환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네요. 한참 내려가지고. 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김한국. 자, 김한국에 대해서 나왔는데, 배우자 이영미는 근로소득이 120이고요. 퇴직소득이 330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영미 배우자 나이는 안 따지지만 소득은 따지잖아요. 그렇다면 소득에 대해서 있다고 봐야 될까요? 소득이 없음으로 보고 공제를 해줘야 될까요? 일단 효선 씨에게 먼저 기회를 드려볼게요. 자, 근로소득이 120이고요. 퇴직소득은 330입니다. 이영미 사원은 소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소득이 없다고요 하셨고요. 자, 우리 정관 오빠는요? 저도 없다고. 자,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면 근로소득은 500만 원이 넘어야 소득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나 퇴직소득은요. 단 100만 원만 넘더라도 소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퇴직소득은 별도의 무슨 필요경비 같은 거 인정 하나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330인지라 이영미 배우자는 나이는 안 따지지만 소득은 따지는데 요게 금액으로 100만 원이 넘었다라고 봐서 요거 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영미 씨는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김혜균이는 나이 따져가지고 자 알아서 계산해 줄 거고요. 그리고 이영란은 처제인데요. 이 중증 환자였으나 11월에 장애가 치료됐으면
치료가 된 해까지는 장애 공제 받을 수 있지요. 네. 그래서 장애 쪽으로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장인 양반은 공적연금 소득은 금액이 얼마였지요? 100만 원. 516. 아, 오히려. 예, 그쵸. 공적연금은 516. 사적연금은 1200. 1200. 그쵸. 이 숫자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적연금 소득이 500이라는 것은 연금 소득이 일단 없음으로 해주셔서 공제 받으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 퇴직소득 있잖아요. 퇴직소득이나 무슨 양도소득 같은 거 들어가 있으면은 걔네들은 알짜리 없어요. 100만 원만 넘으면 다 소득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됐지요?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 급여 자료 쪽으로 또 한번 가볼게요. 급여 자료 쪽으로 해서. 자, 이번에는 급여 자료 쪽에 전월 미환급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이 전월 미환급세, 자, 요게 있어가지고, 급여 자료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수당 등록부터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본급, 상여, 식대. 식대가 빠졌네요. 식대 한번 넣을게요. 식대는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밑에 자료를 보니까 매월 고정적으로 돈도 주고 있고요. 구내식당에서 밥도 줍니다.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아세요. 그렇죠. 과세지요. 아, 네. 네, 부럽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찍어주시겠고, 식대 넣고요. 그 다음에 직책수당. 잠깐만요. 우리 지금 회사 바꾼 거 맞아요? 안 바꿨다. 원원이 좀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네드박스 오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급여 자료 쪽에서 엉뚱한 수당들이 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거 뭐지 했네요. 과세. 그리고 직책수당. 자, 과세죠. 직책수당은 자, 휴일근로수당 어떻게 하실래요?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예? 과세요,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죠, 비과세. 그런데 이 휴일근로수당을 넣기 전에 우리가 뭔가 한 가지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거 한 가지를 미처 확인하고 오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일단 넣어볼게요.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로 보셔가지고 확인 한번 해서 비과세로 넣어주실 겁니다. 자, 이 휴일근로수당, 즉 연장근로수당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비과세가 되지요. 네.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생산부. 네, 그쵸. 육체적 노동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얼마죠? 3천. 3천. 네. 그 다음에 월 정액 급여가 얼마지요? 월 정액 급여가 210만 원. 예? 요거. 지금 보시면요. 그리고 1년간 얼마까지? 240만 원. 그쵸. 이 숫자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네. 그래서 직전 연도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자가 월 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이면서 1년간 240만 원까지 생산직 자, 근로자에 대해서 비과세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비과세로 넣었잖아요. 우린 무조건 비과세로 넣어요. 여기를 신경 쓰지 말고. 그러나 다만 첫 번째 확인하실 부분이 사원 등록 쪽에 오셔가지고 김영호 사원에 대해서 요 자리입니다. 18번. 요 자리 부분이 생산직 요거 1번 그리고 비과세 생산직이라고 해도 다 여기가 다 비과세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직전 연도 요 금액이 총 금액이 3천만 원 이거에 따라서 여기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여기 체크를 하고 오셔야 우리가 여기다가 수당 등록한 거 요거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이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거니까요. 가서 확인 한번 하고 오시는 게 좋겠고 간혹 시험 문제에서 우리더러 넣고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더러 넣고 오라고. 그쵸? 지금은 다 넣어졌기 때문에 아무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이제 와서 3월 달 거를 1번이지요. 2021년도 매월 25일 날 3월 25일자에 준다. 그래서 여기다가 130 10만 원은 과세가 되겠고요. 이렇게 과세.
직책수당 10만원, 휴일근로 30만원까지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금이 소득세 부분이 8,920원이 계산이 됐는데 닫고요. 자, 어디까지 오느냐?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죠. 자, 이 짝에 왔어요. 그래서 3월달 오셔가지고 자, 이때 꼭 이런 멘트 있는지 꼭 확인하시라는 거죠. 전월 미환급세액이 5,6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자리 부분에다가 전월 미환급 부분에다가 5,600원을 쓰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가로 속에다가 해갖고요. 지방소득세 얼마 포함 뭐 이런 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지방소득세는 빼고 넣으셔야 되는 거니까 해서 지금은 아무 말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다 5,600원을 넣어야 된다. 지금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연말정산 부분에 있어서 요 김동석 사원에 대해서 또 내용이 나왔네요. 자, 보니까요. 김광섭 씨는 아마 김동석 씨의 부친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으로 해갖고 2천만 원이 있다. 자, 금액으로 해갖고 2천만 원이 있다. 의료비는 김동석이 지출했다. 의료비 부분에서는 나이도 소득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받으실 수가 있겠죠. 김광섭 어르신. 김동석 씨 본인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 당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겠죠. 본인 거. 이 부분. 배우자 신미경 씨 학점은행제. 이 학점은행제도 공제된다 안 된다? 학점은행제 교육비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돼요. 자, 돼요. 돼서 제가 이래서 자, 왜냐면 우리가 시험 볼 때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퉁퉁 튕겨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지금은 이번 시간은 인사관리 정리하는 시간이고 중간에 전근무지 자료가 있어서 합산하시라는 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먼저 자료를 싹 한번 뒤적뒤적 훑어보셔가지고 있으면 고쳐주시는 게 좋겠죠. 나중에 고칠 게 아니라 쭉 넘겨보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넣어야 될 자료가 있으면은 먼저 넣읍시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넣을게요. 저장은 반드시 해주시고 연말정산 쪽으로 왔어요. 자, 연말정산 쪽으로 왔고 두 번 톡톡 찍어서 자, 김동석 소득명세 쪽으로 오신다는 거죠. 소득명세 쪽으로 오셔서 상단에 종전근무지입니다. 만약에 여기도 이렇게 종전근무지 찍어가지고 주어진 자료, 전근무지 자료 보시고 싹 넣으셔야 되겠어요. 두 번 톡톡 찍어서 주자 붙은 하얀 손, 사업자 등록번호 1428281242113 급여 부분에서 3천 들어가 있고 상여 있으면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중간에 쭉 내려보시면요. 이렇게 비과세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자료가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비과세 해서 600만 원짜리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넣고 싶은데 늘 자리가 없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효선 씨, 뭐 눌러주면은 자료가 나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상단에 전체 비과세 이걸 찍으시면요. 화면이 펼쳐지면서 이 자료가 펼쳐지면서 여기 넣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가 생성돼요. 금방 보셨죠, 이거? 네. 그래서 칸이 네. 좁아가지고 그동안 안 보였던 거 여기다 600을 넣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쭉 내려오셔가지고 맨 하단 쪽으로 오셔서 4대 보험 해서 건강보험료 부분이 1029 더하기 장기요양보험이 118500 그 다음에 국민연금 보험료 1350 더하기 고용보험료 24만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또 쭉 내려가지고 지방소득세 부분이요. 이것도 중요하죠. 쭉 오셔서 우리는 요 자리, 요 부분, 결정세액 부분만 넣으시면 되는 것이어갖고 여기다 600313, 600331 넣으시고요. 근무 기간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꼭 오셔서 근무 기간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1월 1일부터 그래서 근무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6월 30까지 딱 넣어주시면은 빼먹지 않고 다 자료 넣었어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상단 위쪽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자, 여기도 한번 넣어볼게요. 셋째 자녀 김고은이 반영하라고 했으므로 소득공제 쪽에 오셔서 밑에다가 반영하셔도 되고 나오셔가지고 요 사원 등록 쪽에서 나는 이쪽에 익숙해요. 그럼 이쪽에다가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편하실 대로 넣으시면 되겠고 자녀 이름은 가만 보니까 김고은이 양자로 돼 있네요. 아, 입양했네요. 그래서 입양입니다. 그러면은 직계 비속 자녀 중에서 입양자 4번으로 넣으시면 되겠네요. 4번으로. 일단 20세 이하 넣고 김고은 주민번호 211 213 411 117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자리 부분에서 자녀 자, 여기를 한번 찍어 볼게요. 뭐 이런 건 뜨진 않겠죠?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지가 알아서 이렇게 숫자가 들어갔어요. 입양으로 해가지고 셋째 자녀 3이라고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는 카드 부분입니다. 김동석 직불 카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고요. 이게 신용카드일 수도 있고 현금 영수증일 수도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넣으시면 됩니다. 김동석 신용카드 부분에 오셔서 요 직불 카드니까 요 자리에다 넣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만 보고 신용카드 쪽에다 넣지 말고 꼭 직불 카드 쪽에다 1,500을 넣으시고요. 전통시장도 오셔서 전통시장분에다가 80만큼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 그래서 꼭 여기 체크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쪽에서는 아까 김광섭 어르신이었었는데 소득을 따지질 않기 때문에 의료비 부분은 2번 톡톡 찍으셔서 넣으실 수가 있다. 건수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 하고요. 한 건으로 몰아넣으시면 되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다? 항상 보시고요. 안경. 그쵸, 안경. 혹시라도 요 자리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간혹 가다가 엉뚱한 거 넣기도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안경은 얼마까지 된다? 50만 원. 그래서 30만 원 빼갖고 얼마 넣는다? 570만 원 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네. 잘 들어갔습니다. 국세청 자료로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쪽에서는 요거 김동석 본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본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비 학자금, 원리금 상환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비 쪽에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쪽에다 오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본인에 한해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쭉 오셔갖고 교육비 그래서 일반 쪽에다가 금액 넣어주시면 된다. 550 다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김기준이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이 김기준이 비록 나이는 해당이 안 되지만 소득만 없다면 교육비 공제 받으실 수가 있고 대학생의 경우는 900만 원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900을 넘어가지고 960만 원을 넣으시면요. 지가 알아서 정산명세 쪽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960 다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정산명세 쪽에 오시면은 교육비 쪽이 쭉 보일 겁니다. 이렇게 교육비 해가지고 단추 눌러보시면요. 지가 알아서 한도 900으로 계산해서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으니까 방법은 2가지다. 아예 처음부터 여기다가 900을 넣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960을 넣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넣어주는 게 편해요. 그 다음에 학점은행제 아까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학점은행제도 이거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 신미경 이쪽으로 오셔갖고 대학생으로 해가지고 요 부분에 지금 보시면 태극마크가 보이질 않지만 교육기관은요 다 국세청에다가 다 보고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학원비가 아닌 이상 얘네들은 다 위쪽에다 넣어야 돼요. 여기다 200만 원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200만 원 넣으실 수 있고요. 우리 기부금 다시 한번 볼까요? 기부금은 나이는 안 따지지만 뭘 따진다? 소득이요. 아까 김광섭 어르신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이 제 기억에 2천만 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 김광섭 어르신에 대한 기부금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그치 안 넣어야 됩니다. 이런 게 삘이 살아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7회 가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7회 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그 중에서도 요 수당 등록 문제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골랐는데요. 자, 쭉 보시면은 수당이 굉장히 많죠. 자, 요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요것도 간단하게 입력은 하지 않기 때문에 요걸로 한번 볼게요.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하실 일은 항상 요 김근환이 본인인데 쭉 보셨을 때 넣지 말아야 될 가족은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다 일단 입력은 싹 하셔야 됩니다. 외숙모, 고모 이런 분들 없었고요. 특별히 김근환 씨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모친입니다. 당해 사망을 12월 5일 날 사망했네요. 그래도 어떻게 되더라? 그 해까지는 받으실 수가 있죠. 그죠? 간혹가다 제가 메모해 놓은 거 그거 한글 파일 중에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어요. 다음 연도 1월 1일 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사망이나 장애 치료 같은 경우는요. 전날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1월 1일 날 사망을 했어도 전날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12월 31일로 되기 때문에 그 해까지는 공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문맥에 써놓은 건데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어쨌건 이거 해당되고요. 첨니다. 자, 이현이 요 총 급여액이 700입니다. 이거 공제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즉 소득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없다고 봐야 됩니까? 있다고 봐요. 그쵸. 500을 넘었죠. 네. 그러므로 배우자 공제 못 받죠. 네. 네. 그 다음에 김장남 중학생인데요. 과학 발명대회에서 상금 100만 원 수령했네요. 요 경우에는 10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 상금은요. 순위를 결정짓는 상금은 80%가 필요경비지요. 고로 20%만 과표거든요. 그래서 20만 원밖에는 소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들 소득 없음으로 보고 공제 받으실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금액이 크게 나와버리면 그때는 계산을 해야 되지만은 지금 100만 원이니까 어차피 자,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녀는 이 자녀 김차녀는 소득이 없어요. 나이만 자, 된다면 얼마든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 김근식 어르신인가 봐요. 김근식 어르신은 중증 환자이고 별도의 소득이 없다. 그랬으니까요. 3번 장애 3번으로 중증 환자는 3번으로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3호로 해갖고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울 거 없었고요. 이제 수당 등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당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면은 오셔서 회사 7회로 바꿔가지고 6회는 왜 안 해요? 6회 지난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뺐어 일부러. 자, 7회. 자, 그린푸드로 바꿨고요. 회사. 자, 그 가운데서도 급여 자료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수당공제 등록 기본급과 상여는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가운전 보조금 되겠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가 되려면 요건 세 가지를 갖추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종업원 본인 소유 차량입니다. 종업원 본인 소유 차량을 두 번째 회사 업무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카풀이나 이런 거 안 되고요. 회사 업무에 사용해야 되고 별도로 비용 안 받아야 되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자, 이때 본인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부자, 공동명의 부자, 아빠하고 자녀하고 공동명의 차량 된다 안 된다? 돼요? 안 돼요. 예, 부자 공동명의 차량 안 되고요. 부부 공동명의 차량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부부는 일심 동체죠. 네. 해서 부부는 되는 것이고 부자는 안 되는 것이고요. 자, 종업원 소유 차량으로 돼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 그러면 그런 문맥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별도의 차량 유류대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월급으로 20만 원씩 넣어줬어요. 그런 것들은 자,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 갖췄으면은 해서 3번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자격수당은요. 과세지요. 자격수당은 생각할 것도 없이 과세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식대입니다. 식대. 자, 식대 같은 경우에는 음식 안 준대요. 그럴 때는 뭘로 가자? 과세. 그렇죠. 비과세. 음식 안 주면은 비과세 되는 것이고 밥도 주고 돈도 줬다.
그럴 때는 과세인 거고. 자, 야간근로 나왔는데 야간근로 나오면 무조건 덮어놓고 이 수당 등록하실 때 뭘로 넣자? 비과세. 비과세. 그렇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문제상에서 과세로 해달라고 했으면 모를까. 자, 비과세로 가시면 됩니다. 연장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국외근로. 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신경이 쓰여서 갖고 왔는데 국외근로수당 요거 두 종류가 있거든요. 국외근로수당 비과세인데 자, 몇 번으로 넣으셔야 된다? 번째 거. 1번, 아니 9번. 9번하고 10번 두 가지가 보이고 있거든요. 왜 9번이라고 생각하셨죠? 정관 오빠? 건설 현장 기능직이라. 그래서 10번인데. 아, 그래서 여기가 긴 현장직이지, 현장. 중동지역, 아. 건설 현장이면은 10번이에요. 그래서 어디 중국 공장 뭐 이런 말 있으면은 그때는 9번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건설 현장 이런 말 있으면 10번으로 넣어야 돼가지고 차이가 뭐죠? 9번과 10번의 차이가? 9번은 월 비과세 얼마고? 100만 원. 10번은 월 비과세 얼마고? 300만 원. 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10번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보세요. 비과세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9번은 월 100, 10번은 월 300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 잘 구분해서 넣으시는 거 보려고 제가 이 문제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공제등록 쪽으로 오셔가지고 얘네들은 있는 그대로 쓰시고요. 600번 하나 추가하지요. 노동조합비로다가 해서 노동조합비 해서 해가지고 보니까요. 기부금 명세서에 자동 반영되게 해야 되다 보니까요. 기부금은 3번이지요. 그래서 3번 찍어주셔서 확인하시고 급여 쪽에서는 빠져야 되기 때문에 여로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부부부 하셔도 되겠습니다. 급여에서는 계산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고 특이사항요. 여기서는 없어요. 오케이, 됐죠. 확인했고요. 특별히 밑에 넣는 건 없었어요. 자, 연말정산 또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거는 봐도 맨날 봐도 아차 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보고 또 보는 건데요. 자, 내용 가운데 보시면은 자, 자녀 강민우 별도 소득 없다. 동생 강구 명의는 청각장애인이고 근로소득 금액으로 해가지고 500만 원 있다. 이러면 장애인의 경우에는요. 나이는 안 따지지만 소득은 따지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 금액으로다가 500이죠. 그러니 동생 강구 명의는 소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때 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강구진이가 지출했대요. 여기 지금 보니까 장애하고 관련된 교육비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지. 자, 장애하고 관련된 교육비 이 부분. 장기 집합 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요건 충족했고 성형수술비도 들어가 보이고 그 다음에 학예휴가비도 보이네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이 문제 풀 때는 맨 마지막 문제를 풀 때는 이 짝 저 짝 다 살펴봐가지고 추가적으로 자료 넣을 게 있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학예휴가비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학예휴가비는 여러분들이 요쪽에 오셔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발음도 안 되네. 영수증에 오셔서 톡톡 찍어가지고 강구진 사원 거 넣으시고 소득명세 쪽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학예휴가비 100만 원이 지금 급여 쪽으로 잡혀야 될 과세되는 소득인데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가 됐기 때문에 오셔서 쭉 오셔서 맨 마지막 달 있죠. 막달 연말 부분에 급여 쪽 있죠. 급여 쪽. 여기다가 100만 원을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100만 원을
그래서 과세로 잡혀야 된다는 거죠. 가끔 가다가요, 여기 참고 자료에 보시면 이런 말도 있어요. 여기 급여 자료에 너무 많이 잡혀서 빼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넣어갖고 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네. 100만 원을 넣어야 되는 것이어서 여기 지금 현재 금액이 6천이었었는데 6,100만 원 된 거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 주택 차입금 이자 세액 공제라는 부분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쭉 올려가지고 자, 여기 지금 이거 보이니까 그냥 이거 하고 가야 되겠다. 주택 차입금 이자 세액 공제. 정산명세 쪽에 보시면요. 요거는 칸 잘 찾아보시면요. 여기 지금 67번이에요. 67번. 주택 차입금 요 부분 보이시잖아요. 이 사람이 1주택이라고 한다면은 1주택이나 무주택이라고 한다면은 요 1996년도 미분양된 아파트를 취득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자 상환액 부분에다 120을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요. 그 금액에 이 30% 계산해갖고 36만 원 세액공제 받으실 수가 있어서 요 자리 들어간다는 거. 자, 넣었고요. 이건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올라와야 되겠네.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장기 집합 투자증권. 자, 요것도 지금 넣어야 되잖아요. 쭉 자료를 찾다가 이제 보시면은 자,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여기도 예, 잘 얘네들은 자주 나오는 애들은 아니어가지고 그때 당시 이렇게 45번에 보니까요. 장기 집합 투자증권 저축이라 그래서 그때 당시 이거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다가 이런 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꼬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은행은 대구은행이었었네요. 대구은행 넣어주시고 계좌번호 1, 2, 3, 4, 5, 6, 7, 8, 9 불이익금액은요. 1, 2, 3, 4, 5, 6, 7, 8, 9 네. 불이익금액은 500만큼 이렇게 또 넣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 한 번씩 칸 찾으려 그러면은 예, 좀 그렇죠. 자, 있는 거 잘 보시고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아까 성형수술비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예, 그래갖고 성형수술 얼마나 들었나 봤더니 100만 원 있었는데 성형수술비는 빼야지요. 네. 네. 보약이라든가 건강보조식품이라든가 성형수술비는 빼야 되기 때문에 550쪽에서 100만 원 빼갖고 얼마만 넣으셔야 될까요? 150. 그쵸, 450만 넣으셔야 되겠네요. 이런 것도 미리 체크해 주셨다가 건순 한 건으로 넣으시고 450만 체크해서 빠바방빵빵 넣어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교육비 쪽에서는 본인 강구진이만 대학원 교육비 되는 거지 강민호는 해당 안 되겠죠. 자녀는. 네. 넣으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구명 요 동생분이셨는데 장애 있었잖아요. 장애인에 대한 교육비는 소득을 따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육비 공제 쪽에서 넣어야 돼요. 이거 아셨던 내용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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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강구명 비록 여기가 부예요. 소득 때문에 장애가 있었지만 기본공제는 못 받았었지만 요 쭉 오셔서 교육비 쪽 장애와 관련된 교육비 쪽에 지금 보시면 여기는 취업 전 초중고 대학생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뭘로 넣어주셔야 되느냐. 해당이 안 되고 여기 장애인 특수교육비 쪽으로 모셔갖고 국세청 마크 보이고 있고요. 300만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셔야 된다는 거. 위쪽은 항상 국세청, 밑에는 기타예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에 왔습니다. 강구진이 우리 본인하고 관련해갖고 본인하고 관련되는 것 중에 해당되는 거가 뭐가 있었어요? 본인만 가능한 것들. 생각나는 거 첫 번째. 본인만 가능한 것들. 괜히 물어봤어요? 해가지고 쭉 보시면 본인만 가능한 거 해서 어디 갔니? 이거 아니고요. 처음 시작할 때 자, 이거 아닌데 일단 대학원도 있었고 정치자금 부분 그리고 아까 연금저축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여기 올려져 있었을 건데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해서 본인만 가능한 거
이거 아닌데. 위쪽에 여기 빨간색 여기 있다 여기 이 부분 해서 근로자 본인만 해서 정치자금, 주택자금, 연금, 대학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이거는 본인만 가능해요.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광고진이 부분 요거 본인이기 때문에 기부금 쪽에 오셔가지고 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본인이고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보여요. 138 83 01632 넣고 상호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이기 때문에 20번 되겠습니다. 밑에 보셔서 20번 코드 넣고 기부 금액 30만 원 넣었는데요. 요때 국세청까지 잘 넣고 나서 반드시 다시 한번 기부금 조정명세서 오셔서 요거지요. 정산명세 보내기 요거 한번 찍어주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공제금액 정산명세 반영 찍어주시면은 10만 원은 지가 알아서 세액공제 되고요. 쭉 오시면은 요 자리 부분에 10만 원은 세액공제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 20만 원은 요걸로 가가지고 금액이 공제가 됩니다. 끝났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 8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8회. 자, 연말정산 하는 것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자, 8회 부분에서는 박상철 생산직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는 2021년도 11월에 이혼을 한 상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렇죠. 배우자 공제는 못 받지만 한부모라는 게 있죠. 네. 예. 그래서 전년도 총 급여액이 2,800만 원이다. 이 말이 나왔는데 한부모였을 때는 요거 사실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부녀자 세대주 공제 뭐 이런 쪽에서 보는 건데 요거 이 한부모가 되려고 하면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죠? 한부모가 되려면 자녀. 직계 비속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직계 비속 자녀가 박민수가 있는데 박민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나이가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가는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뜻 봐도 2015년생이므로 박민수는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박상철 씨는 세대주이면서 한부모 쪽으로도 넣어주셔야 되겠지요.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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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박재철은 대학생인데요. 벌써 93년생이면은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는 들어가지를 않겠죠. 나이 때문에 걸려서 안 되고. 부치는 양도소득 금액으로다가 벌써 100만 원이 넘었으므로 소득이 있다고 보는 거죠.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100만 원만 넘으면 소득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네, 공제 네. 못 받죠. 모친의 경우 양숙자 어르신은 배당소득 해서 이 배당소득하고 우리가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이자하고 배당소득은 얼마? 1,000만 원. 2천이죠. 2천. 그렇기 천만. 때문에 예, 여기도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 네, 500밖에 안 되니까 소득 없음으로 보셔서 자, 이렇게 지금 끝났습니다. 됐죠? 이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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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오셔서 요거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요렇게 2월 달은 연말 정산하는 달이잖아요, 보통. 그래갖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 보고하고 끝내야 되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연말 정산 해갖고 환급세액이 발생했어요.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12만 원, 마이너스 12,000원. 해서 쭉 오셔서 급여 자료 쪽에 왔어요. 수당공제 등록은 오메 안 돼 있었네요. 장기, 근속수당 이런 것들은 다 과세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옆에 비과세 항목이 들어있는 거 얘네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 해서 과세 월차 자, 월차 수당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과세. 과세죠. 일숙직비는 비과세지만 월차는 과세고요. 직책수당은 뭘까요?
과세. 과세 다 넣었고요. 확인했고 해당되는 달이 2월달, 해당되는 달이 2월달. 급여 1번. 지급은 2021년도 자 2월달 다음 달 10일 날 지급한다 그랬는데요. 그럼 3월 달이다 여기가. 3월 10일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본급 250 이거 날짜 잘 쓰셔야 됩니다. 보통은 여기가 그달 25일 날 준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다음 달 10일이었으니까 3월 10일 넣고요. 20만큼 교육훈련 수당 10만원 월차 10만원 직책수당 20만큼 넣었어요. 이렇게 넣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요 소득세는 자, 소득세는 이렇게 계산이 됐고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연말정산 해갖고 환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이럴 때 어디로 갑니까? 이럴 때 기능모험 쪽으로 오셔서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단추 눌러서 그래서 여기다가 체크하셔야 돼요. 박성호 소득세 12만원 환급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넣어서 지방소득세도 마이너스 넣어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체크하신 상태에서 연말정산 데이터 적용하시고 밑에 그 안 눌러가지고 끝나버렸다. 자, 그래서 밑에 적용을 딱하니 찍어주셔야지 이렇게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3월 10일 날에는 지금 연말정산 2월 말까지 한 것에 대해서 자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까지 보고하라는 말은 없었네요. 자 됐죠?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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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부분에서 여기도 지금 보니까요. 허동원 사원에 대해서 무주택이고요. 총 급여가 4천이니까 월세 같은 거 나올 모양이네. 딱 봤을 때. 배우자 장미진 문의 창작소득 2천만 원인데 필요 경비가 60%니까 여기 40%가 과표예요. 그러면은 벌써 800만큼이 과표로 잡히겠네요. 100만 원 훨씬 넘어갔고 요건 소득 있음으로 볼 수 있겠네. 배우자 소득 있음. 그리고 자 자녀 허연수는 대학원생 별도의 소득 없고 뭐가 이렇게 주저리 많은가 봤더니 수정하래요. 수정 부양가족 수정. 그러면은 방법은 요 사원 등록에서 수정하고 가셔도 되고요. 연말정산 이쪽에 오셔서 수정하셔도 되고 사원 등록 쪽에서 허동은 찍어가지고 자, 밑에 부분에서 배우자는 공제를 못 받죠. 너무나 소득이 많아갖고 0번 찍어주시겠고요. 그 다음에는 대학원생 해서 부로지가 나이 계산해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예, 사망하셨어도 그 해까지는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뭐 고칠 거 없죠. 네. 네, 요거 하나만 고치면 되겠네. 배우자만. 그래 놓은 상태에서 기부금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허연수 본인이지. 네, 허연수는 본인 아니다. 그래서 자녀인데요. 허연수. 네, 대학원생 별도의 소득 없어. 기부금은 나이 안 따지고 소득만 따지죠. 고로 넣으실 수가 있겠네요. 기부금에 대해서는요. 항상 그거 잘 정리해 두셔야 된다. 톡톡 찍어가지고 허동훈이 기부금 자녀 허연수 넣고요. 사업자 20182 06995 바보의 나눔은 천주교 단체에서 하는 거고 법정기부금입니다. 10번이고 건수는 한 건으로 몰아넣고요. 금액은 10만 원이고 요거 국세청 금전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국세청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법정기부금. 그 다음에 요거까지 왔으면요. 다른 기부금은 더 이상 보이지를 않나요? 아하, 근데 여기 기부금 또 하나가 있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 노동조합비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도 기부금으로 넣으셔야 되는 자료예요. 기부금으로 넣으셔야 되는 거. 그래서 이 노동조합비 부분에 요 자리 두 번 톡톡 찍으셔갖고 본인 허동훈이 거 여기다 넣으시고 3068206403 해서 82
비영리 단체인 거지요. 경신테크 노동조합.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정기부금 쪽으로. 종교단체 아니고요. 지정으로. 그래서 노동조합비는 40번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40번. 그래서 한 건으로 넣고 금액은 30만 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타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타 쪽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기타. 그래서 기타 0번이죠. 밑에 보시면 기타는 아까 0번. 금전. 이렇게 넣어주셔야 된다. 요거 잘 보셔야 돼. 항상 이런 참고 자료 있으면. 그리고 인정상여 같은 경우에도 이 120만 원짜리도 제가 한번 쓱 훑어본다는 걸 깜빡했는데 여기다 넣었어야 돼. 소득명세 쪽에다가. 이거 일단 하고 가서 넣을게요. 왜냐면 기부금은 조정명세 여기까지도 해야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요거 두 자료 잘 들어왔는지 반영해 주셔야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셔서 본인 눈으로 꼭 기부금 이쪽이 잘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소득명세 쪽에서 앞전 쭉쭉쭉쭉 가셔갖고 12월 옆에 인정상여니까 15번 항목에다 넣어야겠죠. 인정상여 해갖고 요 자리에다가 120만큼 넣어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는 거. 빼먹을 뻔 했어요. 됐죠? 이거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거 기부금이 제가 봤을 때 괜히 하나 넣고 다 처리했는데 나중에 보면 또 있을까봐 한번 이렇게 훑어본 거였었는데 있었던 거고요. 퇴직연금은 본인 것만 되는 거죠. 연금은. 그래서 연금은 앞에 정산명세 쪽에 오셔가지고 퇴직연금은 이쪽에 있어요. 연금저축 59번 항목에 있습니다. 59번 항목에 있다. 자, 눌러주셔서 자료 2번 톡톡 찍어가지고요. 우리은행 넣어주시고 계좌번호 123 빼기 456 빼기 789 계좌번호는 빼기 넣어야 되고요. 240만큼 넣습니다. 확인 됐고 그 다음에 보험입니다. 보험 부분에서 보장성 해가지고 허동훈이하고 허연수 꽤 나왔는데요. 보험은 나이도 따지고 소득도 따지는 거기 때문에 허연수 건 넣으시면 안 돼요. 허동훈이 본인이야 뭐 넣을 수 있겠죠. 보장성 85만 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요 자리 보시고 이게 보장성인지 장애인지 저축성인지 보시는 거고 저축성은 안 되고요. 보장성으로 넣었어요. 교육비 쪽에서 허연수는 대학원이어갖고 안 되는 거다. 본인만 대학원이 된다. 어느덧 월세가 나왔습니다. 자, 월세 부분 아까 보니까 무주택이고 4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월세 받으실 수가 있지요. 정산명세 쪽으로 오셔서 맨 밑에 69번 항목이었죠. 월세는 요 자료 여기다가 주어진 자료대로 넣으시면 되겠다. 임대인 성명 김준현 460901 2122786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이네요. 단독주택 면적은 72제곱미터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 부분을 넣으실 때 여기서는 임차인 그래서 임차인의 주소는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소 쓰실 때 임차인 거 주소지 쓰시면 돼요. 임차인 자 언급이 이거 헷갈려갖고 임대인 거 쓰실 수도 있는데 임차인 거 주소지 쓰시면 됩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09 쓰시고요. 기간이요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도 10월 31일 월세 금액은 연간 금액 360을 쓰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넣으시면 확인하고 마무리가 되었다. 더 넣을 거는 없어 보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 10회 거. 자, 10회 부분에서는요. 쭉 내려서 넘어갔나 봐요. 자, 이 부분에서는 지금 요 전월 미환급세액이 나와가지고 요거 한번 간단하게 해보려고 자
김철수 씨 거 주민등록표 보이고 있고요. 본인하고 모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 배우자하고 자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요. 모친 윤순자 어르신 양도소득 금액으로 300만 원이래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금액 넘으면 안 되는 거고, 100만 원 금액은요. 양도나 퇴직은 무조건 100만 원 넘으면 안 된다. 네. 배우자 김지영 씨의 혹시 제가 최근에 이제 기출문제에서 또 다루긴 하겠지만 뭐 상속 받은 게 있다 해갖고 상속 1억 받았다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1억 받았대. 이 사람 소득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요? 있다고 봐요. 아니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소득세이기 때문에 상속은 별개 문제예요.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는 세율이 세지 50% 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소득 없음으로 보고 상속은 여기하고 상관없는 걸로 보시고 그냥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걸로 넣어야 돼요. 네. 상속을 얼마를 받든지 간에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혹시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한 거고 나중에 기출에서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배우자 김지영 소득 없어요. 그런데 별거 중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요? 못 넣어야 받아요? 돼요. 받아요. 그렇죠. 별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서류상으로는 같이 살고 있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별거는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녀는 소득 없고 나이만 된다면 되는 것이니까요. 자 해서 모친만 안 되는 걸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입니다. 이제 여기 급여 자료 부분에서 자 10회 이 김찬중 5월달 급여 자료가 나왔습니다. 급여 쪽에 자료 중에서 기본급 그리고 식대가 들어갔다. 식대 부분에서 보니까요. 고정 쪽 지급하고 별도 음식물 안 주니까 비과세 체크하시면 되겠죠? 네. 네, 오케이. 자가운전 보조금. 자가운전 보조금도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라고 돼 있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쵸? 부부 공동 되고요.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별도로 또 그때그때 돈 받은 거 없어야 됩니다. 월급에서도 받고 또 갔다 왔다고 또 차량 그거 또 비용 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비과세 체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직료, 일숙직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비과세 되지요? 예. 네. 그래서 일숙직비 어디 갔어요? 자, 일찍, 숙직. 지금 39회 하고 계세요. 응? 문제가 39회예요. 제가 39회를 하고 있다고요? 오이 10회 맞네. PDF 파일이 아, 그러네. 여기 문제를 39회를 하고 있네. 어메. 에? 모의 10회를 하고 있어야지. 얼마나 내려간 거예요, 도대체. 어? 자, 모의 10회면 여기지. 와우. 죄송합니다. 자, 날카롭게 또 언제 봤대요? 자, 그러면은 다시. 자, 여기서는 요 본인이 있었고요. 장미화 여성 근로자다. 언제나 한번 나오나 했는데 여성 근로자 본인. 그렇고요.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장미화 씨가 세대주이고 한부모 가능하지요. 네. 그래서 한부모가 되려 그러면 직계 비속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김성은이가 93년생이면요. 2021에서 계산기를 한번 빼볼게요. 1993년 28살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한부모 가능할까요? 부녀자 세대주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 문제가 되겠네요. 자, 장미화 사원 부녀자 세대주로 가야 될까요? 한부모로 가야 될까요? 나이는 부녀자요. 김성은이가 28살 나와요. 계산해보니까. 부녀자. 부녀자. 그쵸. 부녀자로 가야 됩니다. 이거 한부모로 네. 갈 수가 없습니다. 직계 비속 자녀가 없어가지고 갈 수가 없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동거라고 해갖고 최솔이 나오죠. 최솔. 그래서 네. 최솔을 가만 보시면요. 최솔은 9월달에 위탁을 받은 아동이에요. 그러면은 6개월이 경과돼야 되기 때문에
9, 10, 11, 12 넉 달밖에 같이 안 살았죠. 네. 그래서 네. 최소는 늘 수가 없어요. 최소는 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 넣고 시누이 시모는 넣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 넣으실 때는 맨 끝에 여기 기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꼭 확인하셔서 넣으셔야 돼요. 시모는 시어머니를 시모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거 잘 체크해서 넣으시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여기 사원 등록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찍었을 때 없구나 다른 가족 여기 이렇게 여기 끝에 가족관계 부분에서 이렇게 시부, 시모 이런 거 찍으시라고요. 예, 네. 그 얘기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시모 어르신 자, 자녀는 대학생이고 나이 때문에 어차피 안 되는 거였었어요. 나이 때문에. 예, 그리고 이런 걸로는 뭐 상관없는데 나이 때문에 김성은이는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시노이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인이니까 나이 안 따지고 공제 받으실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가 있을 테니까 1번으로 장애 번호 1번으로 넣으시면 되겠고 서인숙 어르신은 이 저작권 사용료 인세가 200인데 필요경비가 60이니까 40%가 과표니까 80만 원 나오니까 공제 받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최소리는 6개월이 안 돼서 못 넣는 거고 장미화 본인은 근로소득 금액 3천원 왜 나왔느냐면 부녀자 세대주가 되려 그러면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멘트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 멘트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이상하다고 이의 신청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녀로 확실하게 넣으려면 이런 문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이 부분에서요 중도정산 부분에서 생산지 기본급 급여 자료 다시 한번 들어왔어요. 식대 없고요. 이런 거 삭제할 땐 항상 F 5번인 거 아시지요? 그래서 자격수당 그래서 자격수당 과세고요. 그 다음에 가족수당 다 과세고요. 그 다음에 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로 아무 말 없으면 넣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일 근로수당 자, 이렇게 넣으셨어요. 비과세로 해서 넣어주시겠고요. 연장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재필 사원이 생산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에 오셔서 사원 등록 쪽에서 서재필 사원에 대해서 이렇게 꼭 들어가 있음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 다음에 급여 자료 쪽에 오셔서 각각 해당되는 달이 8월 달이고요. 1번으로 해서 급여 부분으로 전월 데이터는 다 불러오시는 게 좋겠지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재별 기본급 130, 자격 10만큼, 가족 10만큼, 휴일 15만큼 자, 이렇게 넣고 이성하 250, 8만, 5만, 16만 넣고 김기태 사원까지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성아는 8월 25일 날 퇴사를 했다. 와, 자 마음이 조금 사실 급했거든요. 이성아 사원 같은 경우는 퇴사를 했으면은 여기다 퇴사 날짜를 정확히 2021년도 8월 25일 날 그래서 이렇게 넣고 갔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미처 넣지 않았었네요. 그럼 급여 자료 쪽에 오셔가지고 이성화 사원에 대해서는 여기 소득세 부분을 영처리를 꼭 하십니다. 중도퇴사자. 자, 하고 여기 또 지금 보시면은 이미 이 자료가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잠깐 닫고 다시 열어주셔가지고 8월달 1번 다시 찍어주셔서 요 중도퇴사자 부분에 파란색이 들어가야 맞은 거니까요. 다시 이렇게 들어왔어 일부러. 자, 요거까지는 이해가 잘 되시지요? 네. 예, 특이사항 특별히 없었고요. 그런 다음에 중도퇴사자는 여기 상단 위쪽에 중도퇴사자 눌러가지고 반영 눌러주셔서 이제 이렇게 뜨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제가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보려고 했던 이유는 원천징수행 상황신고서에서 이 문구 있죠. 조정대상 환급액, 당월 환급 신청할 것. 이 문구 때문에 이 문제를 굳이 한 번 더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원천징수행 상황신고서에서
8월 달 거를 그달 25일 날 주기 때문에 8월 달로 이렇게 잘 넣고 그 다음에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환급 신청액 해서 여기 있죠. 요 자리에다가 환급 받겠다고 환급 신청액을 넣으셔야 돼요. 금액으로 지금 얼마를 환급을 받겠다고 넣으셔야 될까? 지금 봤더니 마이너스 처리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쭉쭉 지금 보시면 가관계 126,820원 이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12만 여기 6,820원 그래서 지금 내야 될 세금이 요거고 중도퇴사자가 있어갖고 이만큼 환급을 해줘야 돼서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될 세금은 요만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26,820원을 마이너스 같은 거 쓰는 거 아니고요. 확실하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만큼 환급 신청액을 꼭 넣어야지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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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이쪽은요. 연말정산 부분. 자, 김기태 해서 학자금 대출 발생 시 교육비 세액공제 안 받았으니까 이거 교육비 쪽으로 넣어야 되는 거고 무주택인데 총급여가 7천을 넘었기 때문에 요거 주택하고 관련되는 부분 월세 같은 거 공제 못 받고요. 이중근로를 해가지고 종전근무지 자료는 비록 아니지만 이거는 이쪽에도 일을 하고 영화산업도 일을 하고 그래서 두 군데에서 일을 할 때는 급여가 많이 받는 쪽에서 연말정산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종전근무지처럼 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학자금 지원액 200만 원 연말정산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오셔가지고 연말정산 쪽으로 오셔가지고 일단 두 번 톡톡 찍어서 김기태 사원 불러오시고 소득명세 쪽에 오셔서 종전근무지처럼 하나 찍어가지고 요 자료가 하나 나왔을 거예요. 쭉 보시면은 여기네요. 여기 하하 자료가 되게 많다. 거의 마지막 10회라서 좀 자료가 나왔는데 힘은 드시겠지만 조금만 그냥 마무리 해봅시다. 자, 주자 붙여가지고 플러스 1 사업자 등록번호 22481201111 급여입니다. 2,400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400 추가적으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자료 있잖아요. 쭉 오셔서 노상하셨던 자료들 건강보험료 823200 장기요양보험료 94800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1080 더하기 고용보험료 192,000원 넣으시고요. 소득세는 232475 항상 상당 이쪽 요 부분만 넣으시면 되는 것이고 23 247 넣으시면 되겠고요. 근무 시작일 해서 2021년도 1월 1일 2021년도 12월 31일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요. 뭐가 있었느냐면 요거 자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었으며 원천징수 하지 않아서 자, 학자금 지급액 부분도 상단 위쪽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급여 쪽에다가 학자금 200만큼도 추가적으로 과세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넣으라 소린 거죠. 자, 이해되시죠 여기?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첫 번째 여기 직불카드니까요. 신용카드 쪽에서 넣으시면 된다. 지금 2620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직불카드 2620 전통시장 100만원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입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부분에서 김지용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직계비속이네요. 직계비속. 그래서 신용카드 부분은 뭐 따지는 거였었어요? 신용카드. 나이는 안 따지고 소득은 따지죠. 김지용 별도의 소득 없음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나이는 안 따지고 소득은 따지는 건데 김진홍이 건 넣으셔야 되는 자료예요. 그래서 김진홍이 넣으셔야 되고 현금영수증 이쪽에다가 72만 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만 안 되는 거고 김지용이는 자녀기 때문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자금 본인 거 이거 지금 넣으실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쪽에서 김기태 학자금 쪽 이렇게 넣으셔야 된다. 금액은 3256600 숫자가 너무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월세는 못 받아요. 아까 보니까요. 월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무주택인데 총급여가 8,500이어가지고 월세는 7천만 원까지 되는 거였었잖아요. 됐지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 날부터는요. 연말정산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일반 전표, 메인 매출, 부속, 결산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